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 처음에는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급속하게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뚝심, 그리고 3대 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아마 폭발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았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화두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노조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이 불법 폭행, 이런 이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칼을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회계 엉망진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노조 지금처럼 안 될 겁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부터 노조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노총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입법이든 예산이든 번번이 지금 민주당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젠다를 스스로 이렇게 세팅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론만이 지금 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저쪽은 지금 대표가 사법 처리될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당이 무슨 대표의 무슨 변호인 단입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낭패를 볼 겁니다. 지금이라도 무기를 들고 항복하고 윤 대통령의 개혁 업무를 지지해야 할 겁니다. 자, 윤 대통령 2023년 내년은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인 보상체계, 노 간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돼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조세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세제 감면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렇게 경쟁력을 막은 것들을 하나둘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켜켜이 쌓인 이 적폐들을 빨리 드러내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정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대였습니다. 당신은 어렵지도 않은데 빚내가지고 펑펑 썼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는 얼마나 심합니까? 문재인 이런 짓까지 했냐 싶을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가계와 기업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 모두 160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입이 열릴 때마다 문재인, 이재명은 경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개판을 쳤으면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산안을 지금도 발목 잡는 이유가 뭔지, 오늘 윤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오민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통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